절대 겨울에 이것 바르지 마세요. 피부가 10년 더 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25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겨울철에 하는 이 습관이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 수분도가 20대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피부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70%가 건성 피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단순히 가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피부 감염 습진 심하면 피부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피부를 위해 바르는 그 화장품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32년간 피부과 질환을 연구해온 전문의 김현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대한피부과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9,000명이 넘는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78세 할머니가 3개월 만에 50대 피부로 돌아간 비결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78세 한미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피부 수분도가 20%에서 45%로 올라갔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의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왜 겨울철 피부가 특히 위험한지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피부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78세 할머니가 50대 피부로 돌아간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피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피부관리법 20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겨울철 피부가 특히 위험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세수하면 피부가 뻣뻣하고 조금만 긁어도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밤에 자다가 가려워서 긁고 혹시 이런 증상이 자주 있으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피부가 왜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지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마치 벽돌담과 같습니다. 피부세포가 벽돌이고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이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이 시멘트가 바로 피부 장벽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 시멘트가 튼튼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멘트가 점점 얇아지고 구멍이 뚫립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피부 장벽 기능은 20대의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피부 수분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가려움증이 시작됩니다. 2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갈라짐과 염증이 생깁니다. 15%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감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문제는 겨울철입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고 실내는 난방 때문에 더 건조합니다.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에서 수분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발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어르신들의 피부 수분도는 여름철보다 평균 35% 낮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먼저 가려움증이 옵니다. 가려우면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세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부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는 60대 이상 환자가 여름철보다 2.3배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부암 위험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피부 손상과 염증은 피부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피부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가족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본인 피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농사일 하느라 햇볕에 그을리고 집안일 하느라 손이 트고 그래도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피부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를 망가뜨리는 습관만 바꾸고 올바른 관리법을 실천하면 60대, 70대도 충분히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부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차가운 물로 세수하기 싫으시죠? 뜨거운 물이 시원하고 좋으시죠? 하지만 이게 피부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피부의 천연 보습 성분이 씻겨 나갑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이 녹아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번 씻겨 나간 보습 성분은 다시 만들어지는데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저녁에 또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피부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보습 성분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는 사람보다 피부 수분도가 평균 25% 낮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때를 박박 미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때를 미시는 분들 많으시죠. 때가 나와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때가 사실은 피부 장벽입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각질층이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때를 세게 밀면 이 보호층이 벗겨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 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때를 밀면 피부는 연경 회복하지 못합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때를 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3.2배 높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비누로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세수할 때 비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누가 깨끗하게 씻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반 비누는 피부에 너무 강합니다. 비누는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산성도가 다른 비누로 세수하면 피부의 산성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성 비누로 세수하면 피부 산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피부는 세균과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보습제를 안 바르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특히 많이 해당되시는데요. 세수하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끈적거리는 게 싫다고 아무것도 안 바르시죠. 하지만 이게 피부 노화를 가장 빠르게 촉진시키는 습관입니다. 세수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에서 수분이 급격히 증발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세수 후 10분 동안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 수분도가 세수 전보다 오히려 15%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수하면서 피부의 천연 보습 성분이 씻겨 나갔는데 그 위에 보호막을 씌워주지 않으면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실내를 너무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춥다고 난방을 세게 틀어놓으시죠. 실내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게 피부를 사막처럼 만드는 습관입니다. 난방을 세게 틀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습도는 3%씩 떨어집니다. 실내 온도를 25도로 유지하면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습도는 사하라 사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뜨거운 물로 세수하기, 둘째 때 박박 밀기, 셋째 비누로 얼굴 씻기, 넷째 보습제 안 바르기, 다섯째 난방 세게 틀기. 이 5가지만 피해도 피부 건강은 확 좋아집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세 할머니가 50대 피부로 돌아간 실제 방법입니다. 지난달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78세 한미자 할머니가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분명 78세라고 하셨는데 피부가 마치 50대처럼 팽팽하고 윤기가 흘렀거든요. 저는 당연히 어떤 고급 시술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70대 환자분들도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입을 여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홍시만 발랐을 뿐인데요. 홍시요. 과일 홍시 말씀이세요. 네, 마트에서 사는 그 홍시요. 32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갖가지 고급 시술과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봐온 제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홍시 하나로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자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분의 피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석에서 피부 측정기로 할머니의 피부를 검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치아압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피부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콜라겐 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부 수분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70대 후반 여성의 피부 수분도는 20% 내외입니다. 그런데 한미자 할머니의 피부 수분도는 45%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50대 초반 여성의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미자 할머니는 3개월 전만 해도 얼굴 전체가 거북이 등처럼 거칠고 주름투성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서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할머니가 왜 이렇게 늙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시장에서 홍시의 효능에 대해 듣고 시도해보기 시작한 게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마치 1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과연 홍시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홍시에는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비타민C를 피부에 직접 적용하면 콜라겐 생성이 최대 4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피부 방어막을 자연스럽게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홍시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높은 농도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껍질째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단순히 홍시만 바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85세 할머니가 덜 익은 감을 사용하셨다가 떫은 맛의 탄닌 성분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미자 할머니가 사용하신 방법은 단순히 홍시만 바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재료 하나를 더 조합하신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홍시만 으깨서 발랐는데 너무 흘러내리고 효과도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꿀을 조금 섞어서 발랐더니 그때부터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천연 보습인자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홍시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꿀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B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꿀의 성분들이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홍시의 영양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한미자 할머니가 사용하신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잘 익은 홍시 반 개를 준비합니다. 홍시는 말랑말랑하게 완전히 익어서 숟가락으로 떠먹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덜 익은 감은 탄닌 성분이 많아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숟가락으로 으깨서 부드러운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천연꿀 한 큰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천연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공꿀에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팩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른 후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때 절대 문지르듯 세게 닦지 마시고 마사지하듯 가볍게 닦아내셔야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미자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비슷한 방법을 시도한 다른 분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1세 김순분 할머니는 한 달 만에 목주름이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69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마에 깊은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5세 최영순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으로 인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 상태였는데 홍시꿀팩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40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던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73세 최영희 할머니는 홍시꿀팩에 레몬즙을 한 티스푼 추가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홍시의 비타민C와 더해져서 천연 미백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한 달 만에 볼 부위에 있던 큰 기미가 절반 가까이 옅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울로 봐도 확실히 색이 연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딸이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단 레몬즙이 들어간 팩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레몬의 성분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67세 이정남 할아버지는 홍시꿀팩에 오트밀을 추가하셨습니다. 오트밀은 천연 세정 성분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홍시와 함께 사용하면 피부 재생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오트밀 한 큰 숟가락을 곱게 갈아서 홍시파에게 섞어 사용하면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이 훨씬 환해졌다고 칭찬해 주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거울 보는 것이 즐거워요.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졌어요. 홍시꿀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바세린을 추가로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98%까지 차단해 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습 크림의 60% 수분 차단율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74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홍시팩 후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발라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3주 만에 피부 수분도가 20%에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밤에 자다가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촉촉하더라고요.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와 양입니다. 먼저 홍시팩을 하고 완전히 씻어낸 후 평소 사용하던 수분 크림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손바닥에서 천으로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겠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바세린은 정말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피부 위험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에 점이나 혹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비대칭으로 커지거나 경계가 불규칙해지거나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오래 낫지 않으면 당뇨병이나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피부암이 상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황다른 간 질환의 신호입니다. 피부와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폰과지겸 같은 피부 감염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같은 내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 껌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기입니다. 물 온도는 청아 비슷한 36도에서 38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 성분을 씻어내고 차가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수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수 후 3분 이내에 보습하기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물기를 톡톡 두드려서 70% 정도만 닦아내세요. 그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겁니다. 피부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둬두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3분이 지나면 이미 수분이 많이 증발한 후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자극 세정제 사용하기입니다. 알칼리성 비누 대신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성분표에 pH 5.5라고 적혀 있거나 약산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유지하면서 세정할 수 있습니다. 비누보다 조금 비싸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때 밀기 횟수 줄이기입니다. 때를 미는 것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그것도 힘드시면 2주에 한 번으로 시작해서 점점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때를 밀 때도 부드러운 타올로 가볍게만 문지르세요. 이탈리아 타올로 박박 미는 것은 피부에 심한 손상을 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실내 습도 관리하기입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거나 화분을 놓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난방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습도가 떨어지고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 안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보습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하기입니다.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겨울 햇빛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UVA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주름과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기, 둘째 세수 후 3분 이내 보습하기, 셋째 저자극 세정제 사용하기, 넷째 때 밀기 횟수 줄이기, 다섯째 실내 습도 50에서 60% 유지, 여섯째 물 하루 2리터 마시기, 일곱째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피부 건강은 확 좋아집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홍시팩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우리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전에 미리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시팩을 매일 해도 되나요?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걸러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홍시를 사용해야 하나요? 완전히 익어서 말랑말랑한 홍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덜 익은 감은 탄닌 성분이 많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농약을 적게 사용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성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남성분들의 경우 평소 피부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천연팩을 사용하면 더 뚜렷한 개선 효과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홍시팩을 해도 되나요? 홍시는 당분이 높지만 피부에 바르는 것은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팩을 한 후 손에 묻은 것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입안에 들어가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피부가 예민한데 사용해도 되나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10분 정도 기다려서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첫 주에는 피부 질감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에서 4주째는 피부 수분도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2개월에서 3개월째는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겨울철 피부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 세수 때 밀기 비누 사용 보습 안 하기, 난방 세게 틀기. 이 5가지가 피부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셋째, 홍시와 꿀로 만든 천연팩이 비싼 화장품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미지근한 물 세수, 3분 이내 보습 저자극 세정제 습도 관리 물 마시기가 핵심입니다. 다섯째, 점이 커지거나 상처가 안 낫거나 피부색이 변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꾸준한 실천이 핵심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4주 이상 지속해보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8세 한미자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사람들과 만날 때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해졌어요.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홍시 이야기를 해주죠. 손주들이 할머니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해요. 이제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요. 정말 감사해요. 한미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가족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본인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건강한 피부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32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고가의 시술도 분명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한 정보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질이 달라요.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